은퇴를 앞두고 우리는 흔히 통장을 먼저 들여다봅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연금도 있고 집도 있으니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의 문턱을 넘는 순간 알게 됩니다. 노후를 흔드는 것은 돈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깊숙한 곳에서 다가온다는 사실을, 그중에서도 가장 아픈 방식으로 다가오는 존재가 바로 자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야기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시작됩니다. 남편은 공기업에서 정년을 채우고 퇴직했고 아내는 평생 가족을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은퇴 후 두 사람의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산책을 하고 점심은 집에서 간단히 해결하며 오후에는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큰 욕심도 없었고 여행도 가끔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지난 세월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왔던 대화를 다시 시작해보자는 약속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 약속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했다는 연락이 왔던 날부터 모든 균형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위로였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럴 수도 있지, 잠시 쉬었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부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며칠 뒤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잠깐만 머물다 나가겠다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식탁에 사람이 하나 늘어난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마다 아들의 한숨이 거슬리기는 했지만 언젠가는 다시 제자리를 찾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집 안의 공기는 서서히 변했습니다. 아들은 점점 늦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구직 활동은 말뿐이 되었습니다. 밤새 불을 켜둔 채 게임을 하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부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상처가 될까봐 참고 또 참았습니다.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아들의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음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혹시 더 나쁜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불안은 매일 밤을 파고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보며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이 가장으로서 무언가를 잘못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분간 생활비가 조금 부족하다는 말이었습니다. 큰 돈도 아니었고 거절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아들의 부탁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월세 보증금 이야기, 건강보험료 이야기, 친구에게 빌린 돈 이야기. 그때마다 부부는 서로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을 돕는 일이 곧 부모의 역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보다 더 큰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생긴 침묵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너무 쉽게 돈을 내주는 것 같다고 느꼈고 남편은 아내가 아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말이 오갈 때마다 미묘한 날이 섰습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웃으며 넘기던 부부가 이제는 작은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이제 쉬고 싶었어. 당신이랑 조용히 늙어가고 싶었어. 하지만 이 집에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 그 말 앞에서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바라보며 자신이 선택한 모든 결정이 옳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는 지방의 한 중소도시에서도 들려옵니다. 이 부부는 평생 자영업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은퇴 후에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 계획이었습니다. 돈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온 시간이 길었기에 노후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 후 사업에 실패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아들은 가족과 함께 부모 집으로 들어왔고 집은 순식간에 북적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을 채웠지만 그 웃음 뒤에는 말하지 못한 긴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눈치를 받고 아들은 늘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배려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생활 방식의 차이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아이들의 울음, 아침마다 달라지는 집안의 리듬, 작은 일에도 피로가 쌓여갔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남편은 밖으로 도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각자의 섬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 부부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말과 가족인데 그럴 수 있지 않느냐는 말이 부딪혔습니다. 싸움의 끝에는 늘 같은 질문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부모여야 하는가? 우리는 언제부터 우리 자신을 돌볼 수 있는가? 이 부부의 관계를 무너뜨린 것은 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쌓인 피로와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었습니다. 아들은 부모를 의지했지만
그 의지는 부모의 노후를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지키기보다 아들을 지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써버렸고 그 과정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많은 은퇴 부부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자식은 여전히 사랑스럽고 외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무게가 되는 순간 노후는 더 이상 평온하지 않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은 은퇴와 함께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하고 더 아픈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노후의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것은 경계 없는 사랑입니다. 어디까지 돕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그 기준을 세우지 못하면 부부는 서서히 지쳐갑니다. 그리고 그 지침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듯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또는 이미 은퇴했다면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부로서 어떤 노후를 살고 싶은가? 부모라는 역할과 부부라는 관계 사이에서 무엇을 먼저 지켜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미루는 순간 노후는 더 이상 우리의 시간이 아니게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랑 속에서도 자신과 배우자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노후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쌓아온 시간 역시 그렇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미안함을 감수해야 하고 때로는 단호해져야 합니다. 조용히 무너지는 부부들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이미 금이가 있는 관계들입니다. 그 시작은 대부분 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말하지 못한 후회가 남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시간 속에서 들리는 경고이기를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기를. 그래서 노후의 적이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지금 부부가 다시 서로의 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흔드는 요인을 분석할 때 우리는 여전히 돈을 가장 앞에 둡니다. 자산 규모, 연금 액수, 생활비 계산 같은 요소들이 노후의 안정성을 좌우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담 현장과 수많은 은퇴 부부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노후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변수는 재무제표 바깥에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예민하고 가장 말하기 어려운 존재가 바로 성인이 된 자식입니다. 은퇴는 부모의 역할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오히려 역할의 성격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부모는 비로소 부부 중심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중년 이후의 사회 구조와 고용 환경 속에서 자녀의 불안정은 오히려 더 길어지고 그 부담은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이전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갑작스럽게 폭발하지 않고 아주 서서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많은 부부가 같은 착각을 합니다. 잠시일 것이다. 이번만 넘기면 괜찮아질 것이다. 부모니까 이 정도는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생각은 모두 이해 가능한 감정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노후는 회복의 시간이 아닙니다. 체력도 감정도 관계도 더 이상 무리해서 버틸 수 있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여전히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부모 역할은 책임과 희생으로 정의되어 왔기 때문에 경계를 세우는 순간 죄책감이 따라옵니다. 문제는 이 죄책감이 부부 관계를 잠식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식을 돕는 방식과 범위에 대해 부부가 완전히 같은 생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쪽은 더 도와야 한다고 느끼고 다른 한쪽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느낍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갈등은 자식이 아닌 부부 사이에서 터져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싸우지 않더라도 침묵, 냉소, 회피 같은 형태로 관계는 변질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노후의 부부 관계는 젊은 시절과 다릅니다. 갈등을 풀어낼 에너지도 시간도 제한적입니다. 예전에는 일과 바쁨이 완충 역할을 했다면 은퇴 이후에는 그 완충 장치가 사라집니다. 집이라는 공간에서 감정이 그대로 부딪히고 자식 문제는 매일 반복되는 자극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안전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예민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자식 역시 이 구조 속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부모의 희생 위에 올라선 도움은 단기적으로는 숨통을 틔워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립을 더 늦추고 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부모의 노후가 희생될수록 자식의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미안함과 의존이 뒤섞인 관계는 결국 누구에게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악순환은 누군가 선을 긋지 않으면 멈추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면 은퇴 이후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재무 계획이 아니라 관계의 우선순위입니다. 부모 이전의 부부이고 부부 이전의 개인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가족 관계를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부부가 무너지면 그 위에 있는 모든 관계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움에는 방식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금전 지원이나 생활 공간의 공유만이 부모의 사랑은 아닙니다.
때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자식에게 더 큰 힘이 됩니다. 이 기준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은 부부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가입니다. 부부가 합의하지 않은 도움은 반드시 갈등으로 되돌아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줄어드는 삶이 아니라 정리해야 할 삶입니다. 역할을 줄이고 관계를 재배치하며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 선택의 중심에는 반드시 부부가 있어야 합니다. 자식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부부의 삶을 소모시키는 방식으로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모두를 지치게 합니다. 많은 은퇴 부부가 뒤늦게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이 부족해서 힘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마음이 먼저 무너졌다고. 자식 문제로 다투다 보니 어느 순간 서로를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이 말 속에는 공통된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기준을 세웠더라면, 조금만 더 부부의 편이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노후는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만 지켜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고민 속에 있는 부부가 있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택이 우리 부부를 지키는 방향인가? 아니면 조금씩 무너뜨리는 방향인가? 그 질문을 회피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노후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노후의 적은 돈이 아니라 경계 없는 희생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방식은 달라져야 합니다. 부부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의 도움만이 진짜 도움이 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자식을 위해 다시 소진되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살아온 사람과 남은 시간을 지켜내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 선택을 지금 할 수 있다면 노후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